안녕하세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 32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좋은 점수로 합격하신 김민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영학부를 졸업한 32기 노무사 김민입니다. 네. 저는 HR 분야에서 2회 정도 인턴을 한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공부 기간 같은 경우에는 부진전 혼동이라고 할 네. 수 있고 굳이 네. 따지자면 2년 정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수험 기간에는 유미 쌤께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현강을 신청했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수험할 때는 시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온라인 첨삭을 받았습니다. 네. 뭐 스터디는 많이 하셨나요? 네, 저는 참여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네. 그때 시간에 맞게 시간에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서로 네. 바로바로 물어보는 형식이 저한테는 맞았기 때문에 네. 스터디를 전 과목 다 했습니다. 아, 전 과목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연기 1기, 2기, 3기 때 각각 목표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기 때는 이해하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를 계속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노력했는데요. 네. 이제 걸리는 부분이 없이 계속 익히도록 이제 연기 내내 읽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두 번째 수험 때는 그 과정을 생략했고요. 네. 그 다음에 1기 같은 경우에는 깨닫고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각 대목차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목차 안에서도 확보 관리와 개발 관리 그리고 확보 관리 안에서도 그 선발과 모집과 같은 그런 세부 목차들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느낌을 가졌었고요. 네. 그리고 2기부터는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단권화를 시작했는데요. 2기에서는 그 문단별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고 단어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기에서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답지를 쓰는 방법 그리고 네. 어떻게 내가 답안지를 받아들여서 쓸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법 그리고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는 어차피 다 외워도 까먹을 것 같아서 네. 2기 전에는 외우지 않았고요. 네. 3기부터 외우는데 치중했습니다. 네. 근데 2기까지 많이 이해하고 봤기 때문에 외우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졌습니다. 네. 가끔 이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기 때까지는 안 외우고 있다가 3기 때 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해를 아주 충분히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외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와 경조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왜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를 말해주세요. 네, 저는 인사노무 관리에서 69.8점을 받았는데요. 네,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부 방법과 전략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 방법으로는 얇고 넓게 아는 C급 이하의 주제들과 네. 그리고 정확하게 깊게 아는 B급 이상들의 주제를 혼합해서 공부한 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얇고 넓게 많이 안다는 것은 유미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필기하였고 그렇게 프린트로 주는 것도 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중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한 번씩 로테이션 되면서 보는데 집중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한 문장이라도 정확히 아는 걸 쓰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정확히 깊게 알고자 아는 것은 이제 특A, A, B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B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읽는 것처럼 보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이고 특A급 같은 경우에는 톡 치면 나온다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합하여서 공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있어서 브리타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만능 양념을 책 맨 앞 페이지에 제가 적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용어들을 적어두거나 네. 아니면 저만의 이제 키워드나 전략을 적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 그리고 우양하는 그래프 그리고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그거를 총합을 이제 U자형으로 그리는 거를 저는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네. 그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나온다면은 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도 1-1문에서 국제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제 지역화 그리고 권역별 그리고 세계화가 나왔을 때 그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밑에다가 X축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통제 비용 그리고 조화로움으로 따른 이익 그래서 총 비용 이렇게 총 비용 또는 이익으로 해서 U자형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를 설명했는데요. 네. 사실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렇게 썼던 게 노력한 것으로 보여서 좋은 점수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문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를 공격적으로 많이 적었는데요. 2문 같은 경우에는 EHRM을 이제 한 장 반 정도 적었고요. 이제 EHRM을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을 그냥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데이터도 배웠던 거를 토대로 네. 전부 다 적으려고 노력했고 총 5페이지를 썼습니다. 네. 3문 같은 경우에는 수량적 유연화를 먼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수량적 유연화에서 3가지 분야가 갈리고 그 어떻게 개념과 그리고 분야 그걸 다 예시까지 적어서 한 장 반을 적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화 그리고 유연적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를 적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5페이지 정도를 썼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연적 근무제에서 제가 도식을 그린 점이 가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이제 9시부터 6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무에서 이제 코어 타임이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칠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가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점인데요. 이제 제가 부가적인 꾸밈에 쓰는 시간은 거의 없었는데 유미쌤 3기 수험할 때 이제 14페이지로 줄여서 써보기도 하고 17페이지로 늘려서 써보기로 했는데 전부 다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분량이나 이제 꾸밈에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컨텐츠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네. 아, 네. 들어보니까 그 인접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좀 더 부가적으로 많이 공격해서 써주고 그리고 교수님은 어차피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택적 주의에 따라서 익숙한 것을 위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무조건 장황하려고 하기보다는 키워드를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그렇게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부할 때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즉 비추천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시간을 채우기 위한 공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편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공부 안 될 때 공부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면은 쉬는 거를 권장하고요. 네. 그 두 번째로 비추천하는 것은 이제 고민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민은 이제 해결책은 공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냥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추천하는 것은 강사님이든 공부법이든 이제 결정을 했으면은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른 강사님이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계속 본다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더 스트레스 받거나 좀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푹 쉬셨나요? 네. 저는 네. 하루는 이제 나가서 놀는 시간을 가졌고 네. 이제 하루씩은 이제 반휴 같은 아, 개념으로 이제 네. 7시 이후에 그냥 쉬고 사실 저는 유동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좀 많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제가 딴 생각하는 시간도 다 빼고 열품타로 쟀기 집중을 때문에 해서. 네. 집중할 때는 2-3시간은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저보고는 왜 이렇게 책을 째려보냐고 하던데 할 정도로. 네, 그래서 딱 아무리 6시간, 7시간을 공부해도 그때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한 부분 중에 모든 고민의 해결책은 공부라고 했었는데 정말 동의하는 것이 합격생들은 암기가 왜 안 될까?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 시간에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왜 암기가 안 될까? 왜 이해가 안 될까? 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대로
공부를 할 때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즉 추천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타임 리미트를 정한 스터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인드맵 공부법,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신체 건강을 위한 독서대와 손목보호대입니다. 아,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타임 리미트를 딱 정해서 4시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자라고 했으면은 네. 제가 스터디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네. 그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서로 모르는 점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터디를 추천하고, 스터디를 할 때에는 이제 네. 무조건 존댓말로 항상 수업 외의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가 30대 남자로 착각할 정도로 저는 정말 스터디를 많이 했지만 네. 절대로 사적인 얘기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마인드맵이 있는데요. 네. 이제 선생님 교과서를 보면서 그 네. 목차별로 이제 중심 분야에서 뻗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 그렸습니다. 네. 왜 보면서 그렸냐면요. 그게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은 어느 분야가 어느 분야랑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유미 선생님의 프린트물을 참고해서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신체 건강을 위한 용품들인데, 네. 제가 중간에 이제 목이 안 좋아서 일주일 정도 공부를 못한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니까 정말 체력이 중요하구나 싶어서 반드시 독서대와 이제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이 아파서 전혀 일어나지 못했을 때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그 네. 문자를 인식을 하면은 그대로 문자가 인식이 돼서 그거를 스피킹 해주는 스마트폰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로 듣기를 할 수 있어서 그게 평상시에도 괜찮고, 그리고 3기 끝나고 이제 시험 직전에서도 이제 되게 많이 봐가지고 네.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 익숙할 때 그렇게 로봇 소리를 들으면은 새롭습니다. 좋고 네. 좋고 되게 네. 그분이 빨리빨리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지체할 시간이 없이 그대로 그분 목소리에 따라가야 돼서 이게 한 바퀴를 쭉 도는데 빠른 시간이 걸려서 이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아, 네. 아, 맞습니다. 이 성실성은 체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랑 그다음에 마인드 맵도 그렇고 타임 리밋을 정한 스터디도 아주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스케줄을 어떻게 구성해서 보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매일 4과목씩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2과목씩 공부를 했는지, 또는 뭐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주일 동안 강사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데 집중했는데요. 네. 그래서 연기와 일기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씩 공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 과목씩 그 주차에 맞는 연습을 하고, 만약에 너무 질린다 싶으면은 조금씩 그 전에 했던 걸 복습하는 차원으로 이제 네. 그래서 한 과목에서 2과목을 공부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기부터는 주말반이 있기 때문에 네. 3과목씩 공부를 했는데요. 네. 제가 공부 시간이 7시간 정도였기 때문에 많은 편이 아니었으니까 네. 이제 노동법과 인사를 중점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 선택 과목과 행정을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2시간, 2시간, 3시간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해서 공부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험 때는 본가에서 했는데 네. 외롭기도 하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수험 때는 제가 있는 학교로 가서 이제 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과목별로 대략 몇 시간씩 공부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1기까지는 이제 6시간 공부했는데 네. 그 중에서는 항상 이제 한 과목씩 공부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했고요. 2기에는 이제 7시간 정도 네,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2시간, 2시간, 3시간으로 나눠서 노동법, 인사, 그리고 행정, 5어, 선택 과목 아, 이렇게 네네네. 했고요. 네. 3기에서는 8시간 정도 했는데 이제 그때에서는 3시간, 3시간, 2시간 정도로 네.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소위 방학 기간이라고 불리우는 1, 2주 정도의 텀이 있는 기간에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방학 기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네. 이제 시험을 볼 때는 꼴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네. 제가 항상 울기도 했었는데 현강에서 네. 근데 모의고사를 복습해서 내가 중간을 간다 이런 마인드로 복습에 중요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범위가 일주일치씩 있었다면은 그것을 방학에는 이틀로 쪼개서 이제 짧게 다 배분을 해놓고 이제 하루는 공부하고 하루는 모의고사 답지를 외우는 딱 이렇게 시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모의고사 범위에 맞게 책을 읽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마인드로 하루는 공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답지를 외우는 시간에서는 시험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네. 답안지를 제가 목차만 생각해 보는 시간 네. 그리고 답지와 채점평을 비교해 보면서 체크했는데 이때 제가 누락하는 내용이 뭔지 사실 누락하는 내용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완하거나 덧붙이면 좋을 내용도 이제 채점평이나 답지에서 첨가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답지를 외우는데 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학이 다 갔고요. 네. 1기에서 3기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방학 기간에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모의고사를 좋은 경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향이 많은데 누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 분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저는 수험 기간 동안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힘든 것은 후회되는 답안지를 쓰고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직후에 인사 과목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자책을 했지만 결국은 인사관리 과목이 69.8점이 나와서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제가 만약 포기를 했다면은 이제 행정과 노경을 하지 않고 포기를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선택 과목 이하 여백을 쓰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과목부터는 제가 진짜 잘 아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시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